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동글동글 도서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들을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30대 엄마의 파우치 들여다보기 이런 주제로 마련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 컨셉은 외출용, 출근용, 23호 웜톤 이렇게였는데 이제 저처럼 출근을 하시는 엄마들한테 좀 유용한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 동글동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던 피부 고민은요. 저는 10대 때는 여드름이 났기 때문에 지성 피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으로 넘으면서 이게 완전하게 여드름으로 뒤덮이지는 않았으니까 복합성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복합성 화장품을 많이 구매를 했었고요. 이제 기름을 없애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겨울이 되면 너무 얼굴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안을 해도 금방 얼굴이 당기고 그래서 건성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는데 이제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 그때도 아마 복합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그때 T존의 기름 부분이 많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중반부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개그림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부과에 갔더니 T존과 나비존에는 이제 모공이 좀 눈에 띄고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공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복합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은 이제 눈가나 아니면 볼 쪽에 있는 잡티들을 어떻게 가릴까, 어떻게 없앨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콧등과 나비존에 모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나면 모공이 좀 제 눈에는 많이 보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주름이 막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마에 막 가루 주름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팔자 주름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저의 피부톤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반지를 고르잖아요. 그때 뭐 화이트 골드, 일반 골드, 로즈 골드 여러 가지를 껴보면 로즈 골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23호 가을 웜톤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립 중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립은 코랄과 브리 컬러고요. 그 다음 화장품 구매 기준은요. 제일 중요한 건 배송료와 제품 가격을 합해서 인터넷 최저가인 거를 먼저 사요. 공식 홈에서는 사진 않습니다. 가끔은 오픈마켓에서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화장품 하나가 2만 원을 넘으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2만 원이 넘으면 잘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추천을 해도. 그 다음 두 번째 인플루언서의 추천. 여러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성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디렉터 파이님을 제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로 재미있게 화장품 리뷰를 해주시는 된다님도 좀 신뢰를 많이 합니다. 이 두 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는 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을 중시합니다. 20대 때는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잡티 고민이 좀 있다 보니까 커버를 잘 해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저절로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립은 지속력이라고 써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색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색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핑크로 착색되는 틴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화장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화장품을 이 밤비가 그려진 파우치 안에 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퍼도 밤비 모양이라서 정말 귀여워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기초를 로션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싹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토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토너는 비욘드 엔젤 아쿠아 데일리 빅 토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가격은 19,000원인데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저는 거의 9,000원대로 샀었던 기억이 나요. 이 토너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용량이 크고요.
펌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솜으로 누르다 보면 양 옆으로 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다이소 공용기에 넣어서 퍼프에 뿌리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아까 광고에서 보면 이제 비욘드 안젤아쿠아 데일리 빅 토너가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토너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 썼던 바이팟의 로즈 워터 무알콜 토너가 닥토로서의 기능과 흡토로서의 기능을 더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제품을 뭉크에서 샀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는 뭉크에서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된다면 다음에는 비욘드 엔체라쿠아 데일리 빅 토너보다는 바이팟의 로즈워터 무알콜 토너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500ml니까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바르는 건 선크림이에요. 사이닉에서 나온 엔조이 슈퍼마일드 선 에센스고요. SPF 50에 pH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요. 디렉터 파이님이 2021년에 추천한 선크림 중에서 이제 탑 오브 탑에 선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걸 읽어보면 에센스 제형 워터프루프 유기자차, 국내 선크림 중 PFA 수치 가장 높음, 촉촉하나 번들거림 적음, 수부지 복합성 추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선크림이 좀 두꺼워서 밀리는 게 싫었어요. 그 뒤에 있는 메이크업까지 다 밀리기 때문에 그 겉도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 문구에 딱 꽂혔어요. 에센스 제형. 그래서 실제로 올리브영에 가보니까 정말 좀 워터리한 제형인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됐고요. 딱 이 사진에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수분크림 같은 발림성을 갖고 있고 그 굉장히 묽기 때문에 손가락 2마디 양을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품은 하얀색이지만 바르면 무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색이 되면서 계속 촉촉함이 올라오니까 뒤에 있는 화장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텍스처 수분을 가득 머금은 촉촉한 수분 에센스 선.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슈퍼 마일드 선 에센스 활용법, 더운 여름 올인원 수분 자차, 메이크업 전 산뜻하게 피부 정돈. 메이크업 전 촉촉하고 산뜻한 피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촉촉은 맞는데 산뜻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속이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하는 선크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이 제품은 아마 미샤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잘 팔리는 선크림들 있죠. 1+1을 많이 하는 그 선크림들, 그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기는 일반적인 선크림과 비슷하고 미샤의 선크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썩어서 잘 안 나오는데 엄청 촉촉합니다. 선크림 다음으로 바르는 건 프라이머입니다. 원래는 그 토니몰이나 아니면 더샘에서 나온 프라이머를 썼는데 이제 가끔 아리따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할 때 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을 맞춰보려고 샀던 프라이머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프라이머의 이름은 포어마스터 세범 컨트롤 프라이머고요. 정가는 9,000원, 세일가는 지금 7,200원으로 나와 있죠. 이 프라이머의 제품 특징은요. 첫 번째 포토샵 한 듯 모공 유철 커버. 제가 예전에 착각을 좀 했었는데 모공을 완전히 감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머의 기능이 겉으로는 모공이 보여도 피부를 만져봤을 때 좀 맨질맨질하게 빤빤하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메이크업 무너진 걱정 없이 보송보송 피지 조절. 저는 정말 이번 설명이 이 프라이머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프라이머보다 이 기능이 특히나 뛰어납니다. 저는 이제 T존과 나비존의 그 개기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기능이 꼭 필요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겉모습이 딱 끌리지는 않는 그런 민트색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용감이 좋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디렉터 파이님이 프라이머 탑으로 이 아리따운 프라이머로 꼽으신 거예요. 가격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이에요. 원래는 어퓨에서 나온 수부지 파운데이션을 썼어요. 한율 파운데이션 케이스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펌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피부가 수부지인데 수부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샀는데 저렴한 가격만큼의 퀄리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T존이 개그림이 조금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막 엄청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라서 제가 뭉크에서 다시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 없죠. 커버팡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부지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예요. 단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다른 파운데이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결과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을 디렉터 파이님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 캡처본은 넣지는 못했어요. 이거를 사기 전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써본 적이 좀 드물어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2만 원이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2만 원에는 배송료까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전에 내 형편에 이거를 사는 게 맞나 다른 걸 더 찾을 수는 없나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19 시국에서 테스터를 써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리뷰 쓴 것만 보고 그냥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던 거는 이렇게 뭔가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많죠. 그러면 신뢰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화해라는 어플에서도 파운데이션 부분에서 1위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인생템이다. 꼭 써봐야 된다. 이런 후기가 좀 많았어요. 색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크림, 비치, 누가, 바닐라, 로제, 피넛, 시나몬, 캐러멜 본연의 피부 톤에 맞춰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23호니까 피넛 아니면 시나몬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후기는 없지만 그래도 피넛으로 질렀습니다. 그 결과 수부지 파운데이션보다는 약간 더 노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막상 발라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하고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숭아 향이라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제 처음 바를 때는 수부지 파운데이션이랑 별로 차이가 없네. 돈 낭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근 후에 보니까 개그림이 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비싼 거는 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버리셔스 파워핏은요, KX는 어퓨와 마찬가지로 펌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공용기에 담임 스킨으로 퍼프를 쭉 적신 후에 파운데이션을 살짝 짜서 양쪽 얼굴에 빠르게 펴바릅니다. 파운데이션은 뭘로 바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브러쉬를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착을 한 것은 이제 아리따움에서 파는 쿠션 전용 퍼프입니다. 이거 따로 팔거든요. 여기에 이제 토너를 3번 정도 뿌린 다음에 파운데이션 얹고 바르고 또 그걸 다 바르면 토너를 3번 정도 뿌리고 파운데이션 얹고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쓰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퍼프가 거기서 거기겠지 싶어가지고 중국산 좀 저렴한 퍼프를 샀습니다. 그거는 하나당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쓰다 보니까 파우치 안에서 막 다른 화장품이 엉겨 붙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퍼프 자체를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역시 비싼 거는 좀 그 가격을 하나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파운데이션까지 발랐으니까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베이스로는 아리따움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모노아이즈 중에서 골랐어요. 모노아이즈는 1+1 행사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정가는 5,000원이지만 2,500원씩 해서 팔 때도 많은데 저는 이때를 항상 놓쳤어요. 그래서 거의 정가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딱 기본형의 그런 아이섀도우고요. 내구성이 좋아요. 케이스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가루 입자가 굉장히 곱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노아이즈에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저는 매트 라인 중에서 이제 베이스를 골랐어요. 맨 처음에 샀던 거는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진저 파우더였어요. 정말 만족을 해서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사러 갔죠. 그런데 진저 파우더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던 이 컬러 차트를 보고 또 보고 이 모든 거를 꿰뚫는 그런 눈을 통해서 이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고른 게 누드 베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집에 와서 발라보니까 누드 베이지가 약간 더 붉은기가 도는 거예요. 저는 눈이 부어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저 파우더가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다시 사게 된다면 저는 진저 파우더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도화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분한테는 누드 베이지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애교살이 없어서 화장품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애교살은 뭘로 만드냐면 마몽드에서 나온 플라워팝 아이브릭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최저가 15,4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티몬에서 9,900원 정도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총 5가지 종류 중에서 저는 이 색을 골랐는데 이거는 로라 코랄이라고 해요. 한때 에뛰드하우스 아이섀도우 중에서 로즈 골드 스카프라고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골드랑 핑크가 적절히 섞여서 피부 어두운 사람이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핑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사랑하면서 썼는데 그게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의 대체품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된다님의 만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색깔을 보여주시는데 이 세 번째 핑크색이 그 색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펄이 아주 예뻐서 다른 컬러들도 더 모으고 싶어졌어요 라고 되어 있죠. 핑크인 듯 골드인 듯한 컬러를 찾으셨다면 완전 강추할게요. 제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케이스의 내구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입자는 모노아이즈 매트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발리는 편입니다. 반짝임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된다님의 만화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로라 코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색을 섞어서 언더로 애교살로 이렇게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섞어서 쓰지는 않고 첫 번째 컬러나 세 번째 컬러 단독으로 이제 아랫부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눈두덩이에 올려도 굉장히 예쁜 색깔이에요. 테스터를 못 써보고 그냥 샀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을 웜에도 어울리는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아이라인인데요. 원래는 아이라이너를 항상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섀도우로 좀 은은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갈아탔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테스트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배송료 포함해서 제일 저렴한 제품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홀리카의 피스 매칭 섀도우고요. 제가 정가는 4,000원인데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배송료랑 다 포함해서 4,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죠. 컬러 차트 중에서 이걸 보고 또 엄청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은은한 아이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또 검은색은 아니면서 고동색에 비슷한 컬러를 원했어. 참 특이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휴 그냥 질러보자 하면서 고동색이길 바라면서 투샷 아메리카노를 질렀어요. 케이스는 깔끔하고 튼튼한 편이에요. 입자도 모노아이즈만큼 곱습니다. 지속력도 전년까지 쭉 가는 편이에요. 색깔은 진짜 대만족이에요. 라이너를 풀어주며 눈에 깊이감을 더해주는 다크 브라운 컬러. 지금 여기에 보이는 컬러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3호 좀 어두운 피부톤, 가을 웜톤도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섀도우들을 어떻게 바르냐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쌍꺼풀 라인과 언더라인, 그 애교살 라인까지 다 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분기를 좀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눈두덩이 부분과 아랫부분까지 다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진저 파우더나 누드 베이지를 쫙 깔아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두껍게 바르지 말고 좀 쓱쓱 브러쉬로 문지른 다음에 톡톡 털어서 가루를 떨어뜨려 주고 발라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언더라인 전체적으로 아니면 눈꼬리에서 동공까지, 그러니까 눈의 2분의 1 부분까지
다 언더를 발랐어요. 마몽드, 플라워팝, 아이보리, 로라코랄. 첫 번째 색깔 아니면 세 번째 색깔.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색깔로 바르긴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요새는 그렇게 안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 아랫부분 정도로만 가운데에만 살짝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라인 부분에 방금 이야기했던 홀리카 피스 매칭 섀도우 매트 투샷 아메리카노를 발라줘서 완성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하는 화장품 바르는 순서들을 쭉 보셨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밖에 나갈 때 파우치에 뭘 들고 가는지 위주로 소개를 한 후에 제가 쭉 소개를 했던 그 화장품의 총 가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